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간 취소되거나 최소화됐던 대구 지역의 여름 축제가 올해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대구 수목원에서 열리는 목재문화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4일에는 두류문화 한마당이 열리고요. 7월 6일부터는 대구의 대표 여름 축제죠. 치맥 페스티벌이 두류공원과 야외음악당 일대 평화시장 골목에서 열립니다. 이 밖에 동구 연꽃마을 축제와 서구 가족사랑 아이스 축제, 북구 팔거천 피서 축제 등도 계획되어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이제 2달 됐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되찾은 활기, 지역 여름 축제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에 대한 긴장감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6월 16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교통량 많습니다. 다부터널 일대 1km 정도 속도 느려지면서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다부터널 지나선 속력 회복하면서 단양나들목까지 원활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론 가산나들목에서 금호갈림목 구간 제속도로 지나실 수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은 옥포갈림목 일대 정체 풀리면서 지금은 화원에서 옥포갈림목 지나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입니다. 유니버시아드로 대구 스타디움에서 시지곤의 거리 조금 못 간 지점에서 승용차 2대와 화물차 1대 3중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는 완료됐지만 가장자리 차로에 화물차 정차하고 있어서 이 차로로 이동하는 차량 어렵게 지나고 있고요. 사고 여파로 아직 정체는 남아 있습니다. 범안로 범물동에서 유라교 동편내거리 방향 밀렸다 풀렸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혁신도시에서 내려오는 차량은 유라교 동편내거리 신호 한 번 더 받으셔야겠습니다. 달구벌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방향 차간거리 당겨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역 내거리에서 수성교 상단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신천대로 서대구나들목 방향은 수성교 지하차도 일대부터 속력 떨어지고 있습니다. 침산교 쪽으로 지체와 정체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 많다가 오후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아직 안개 낀 곳이 많으니까요. 운전하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많이 오르겠습니다. 30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자외선 지수도 높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긴 시간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면서 경북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0도, 습도는 94%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가 이 대구시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측근 중에 발탁할 것으로 전망했던 경제부시장을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으로 채울 것이라고 밝혀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였죠. 홍준표 당선자가 이 개인 SNS를 통해서 경제부시장은 기재부에서 파견받기로 했고 신공항 추진단장은 국토부에서 항공 전문가를 파견받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이제 파견으로 오는 거군요. 네, 뭐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실제 인수위에 좀 알아보니까 이 기재부나 또 이 뭐 국토부의 현직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이 기재부와 국토부 출신의 전직 공무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파견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앞서 우리 앵커께서도 물어봤던 것처럼 이 공무원이 오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고위직 이 공무원의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좀 확인이 되는데 이번 그 인사 기준 공개를 보면서 한 이 2가지 정도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는 이 대구시장 당선인의 이 보직자 공개 기준과 관련해서 이걸 인수위 차원에서 공식 발표한 게 아니라 이 개인 SNS로 그렇죠. 이 공개를 했다. 미국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떠오르는 대목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대구시의 주요 보직자들이 대구를 좀 잘 알거나 대구 출신이거나 이런 기준들이 있었는데 이 홍준표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런 기준보다는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선정을 하겠다,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예. 이게 그 인수위 차원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는 그 공식적인 어떤 규칙이나 이런 기준은 있는 건 아닌데 네. 개인 SNS를 통해서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당선인이 개인 SNS를 통해서 정치적 입장은 많이 밝혀왔지만 이 대구시 행정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앞으로도 개인 SNS를 통해서 좀 입장을 먼저 밝힐 거냐라고 좀 예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또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조 기자님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대구 경북에서도 상병수당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이 뭔가요? 네, 상병수당은 코로나19 등 질병 또는 부상으로 쉬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의 60%를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근로자의 감염 예방 그리고 적시 치료 등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범 지역은 경북 포항을 비롯해서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등입니다. 네. 시범 지역은 3개 모형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보장 범위와 급여 수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3년간 시범 사업을 한 후에 전국 대상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기대 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기치 못한 질환을 앓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는 또 무분별한 수당 남용으로 건강보험료 낭비 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그 대구 경북에서는 경북 포항만 지금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북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대구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관심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병수당 활성화는 다소 그렇기 때문에 상병수당 활성화가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역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내에서 포항만 상병수당 시범 사업자에 포함된 데다가 대다수 지역 기업들은 또 상병수당이 무슨 말인지조차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일단 시범 사업을 통해서 좀 뭔가가 보완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대구 북구 원대 오거리 팔달교 방면에서 이 상수도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주변 도로가 또 물에 잠기기도 했고 인근 도로 이 100여 제곱미터가 솟아오르는 융기 현상도 벌어졌는데요. 다행히 이 누수가 발생했던 수도관은 비상연락관이어서 상수도 공급은 일단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2시간여 만에 안전조치를 마쳤는데 이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매설된 지 50년이 지난 노후 상수도관이 부서지면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상수도관 노후화는 지금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난달에도 1968년에 매설했던 상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소동이 또 벌어지기도 했고요. 최근 5년 동안 발생했던 상수도관 누수 사고가 99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사고가 났던 상수도관은 대부분 매설한 지 20년에서 30년 이상 지났던 노후 관로인데. 근데 이렇게 오래돼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대구 시내 전체 상수도관 가운데 이 노후했다라고 평가된 상수도관이 8.2% 656km에 달하는데 이게 예산 부족으로 교체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계속 좀 벌어지는데 사실 이제 대구시에서도 상수도관에 매설이 어느 지역에 되어 있는지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순차적으로라도 투입해서 노후 상수도 관로를 빠르게 교체하는 이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산업 재편을 위해서 정부의 이 방위산업혁신 클러스터 유치에 공을 들여왔는데 2020년에 이어서 올해도 실패했습니다. 역량 부족과 정치력 부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관련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방산혁신 클러스터 이 국방 관련 사업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최근에는 첨단 무기 등이 무기 체계에 따라서 전쟁 양상도 크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또 국방 산업에 적용하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5대 신산업에 특화된 산업 집적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245억 원이고 전체 예산은 50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구미시가 이제 대전시와 입하전을 벌였는데 대전시가 최종 후보지로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네, 구미시의 경우에는 3,000여 개인 구미 산단의 제조기업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가 이 방위산업 기업들이 입주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 10대 기업에 속하는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등 이런 대기업도 있고 또 대구를 포함한 경북 구미에 이 방산 중소벤처기업도 200여 개가 가동 중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유리한 면이 많은데요. 네, 하지만 이 방위사업청은 전국 드론 완성품 업체의 30%가 있고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으로 이 전국에서 가장 넓고 긴 공역, 이 드론을 가동할 수 있는 이 공역을 확보하는 등 이 드론 산업 관련 인프라가 우수한 대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 대전시는 이번 공모에서 40여 개의 정부 출자 출연 기관과 또 방산 대기업들의 연구소, 이 카이스트 등 연구개발 역량이 좀 모여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했고 이런 점들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대전은 방위사업청 이전 확정에 이어서 이 방위산업혁신 클러스터 사업까지 연속적으로 좀 유치하게 됐습니다. 구미시는 반면에 이제 2번 연속 방위사업 유치에 이제 실패를 한 건데 예견된 실패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미시가 내세웠던 것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출 방산 무기 생산 거점 시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역단체인 대전과 경쟁하기에는 조금 많이 불리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구미가 2번이나 탈락한 데에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을 제대로 읽지 못한 탓이 크다 이렇게 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첫 번째 공모할 때의 초점은 부품의 국산화였습니다. 그런데 방산 부품 관련 대중소 기업이 밀집한 창원에 뒤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또 이번 2번째 공모의 핵심도 우주 그리고 로봇 드론 등 국방 5대 신산업이었는데요. 대덕 특구 중심의 방산 대기업 연구소를 앞세운 대전에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가장 뼈아픈 지적은 경상북도의 소극적인 지원과 정치력 부재가 유치 실패의 한 요인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유치 제안서를 비롯해서 조례 제정 등 유치에 필요한 각종 정책 지원 시기가 너무 늦었다라는 지적이고요. 또 구미시 또한 경상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미시는 2020년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유치 경쟁에 노력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경상북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구미가 가진 강점도 또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방위산업 중소벤처기업 240여 곳이 모여 있고 또 구미 국가산단 내에 방산업체 대기업 사업장도 모여 있습니다. 이 국내 방위산업 10대 기업 매출의 2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방위산업의 거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해 2년 전에 방위산업혁신 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된 창원 그리고 올해 선정된 대전 그리고 이 구미가 전국적으로 보면 방위산업이 있는 이 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방위사업청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지원센터를 전국 3곳에 설치했는데 창원, 대전, 구미입니다. 네. 이 클러스터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이제 지자체가 어찌 보면
구미 한 곳만 남게 됐으니 좀 준비를 한다면 다음번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구미의 강점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사업에 도전을 해서 유치 가능성을 높여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천 기자께서 얘기했듯이 구미는 대기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제조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내년 공모사업에는 상당히 희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정부의 방산 클러스터 사업이 모두 6개입니다. 아직도 4개나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구미가 내세우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미래 자동차, 반도체 부품을 국방 분야에 어떻게 응용할지 또 대학과 기업의 기술 역량을 군 기관과 어떻게 연계할지 등을 고민을 한다면 3차 방산 클러스터 사업 선정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공모사업의 철저한 분석과 함께 그에 맞는 특화 전략을 발굴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곳과 붙더라도 비교 우위인 핵심 기반을 다져둬야 공모에 유리하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2차 방산 클러스터 사업 선정에 실패하면서 이제 방위 산업으로 산업을 재편하려고 했던 구미시의 계획에 일부 차질이 좀 생기게 됐네요. 맞습니다. 잇따라 대기업들이 사업을 재편하면서 구미 국가산단 내에 이 대기업 계열사 사업장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장이 줄어들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데요. 여기다 주변 자영업자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새롭게 당선된 구미시장 그리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네.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해법 방안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자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만 결국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지려면 이 주거와 교통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지방의 경우에 고급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중장기적으로 나와야 이 수도권 집중화에 맞설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밖에 공단 내의 주차장 부족 문제, 수도권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 인프라, 이 구미시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던 거죠. 네. 이 KTX 구미 역사 신설 같은 이런 여러 현안들이 제대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미시의 이제 앞으로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각 시군구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특례를 스스로 발굴하고 또 정부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구미시 그리고 경주시, 안동시 세 곳이 특례를 부여받기 위해서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도 구미시는 구미에 산재한 산업단지 활성화 그리고 산업구조 재편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각종 특례가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컨설팅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특례 시군구 지정 대비 구미시 대응 전략 수립 연구 영역도 이미 지난해 말 완료가 됐습니다. 경북도 내 가운데에는 특례 지정에 가장 앞서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구미와 포항의 경제가 잘 돌아가야 경북의 경제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민선 8기 구미시의 경제, 좀 꾸준한 산업 재편과 방산 클러스터 사업 유치 성공 등으로 지금보다 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오늘 방위 산업 클러스터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네. 2020년 기준으로 이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이 방산업체 통계를 보니까 매출로만 봤을 때 구미는 창원에 좀 밀리고 3분의 1 수준이었고요. 하지만 이 대전과 비교하면 구미가 좀 압도적으로 매출액은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앞서도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2020년부터 방위사업청이 강조한 부분이 부품의 국산화였습니다. 여기다 4차 산업과의 연계를 중요하게 밝히고 있었는데 이 대전보다는 매출액에 있어서는 앞서고 있는 구미인데 연구개발 인력에 밀렸습니다. 예. 개발 인력을 얼마나 길러내느냐가 앞으로 이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있어서도 좀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이 산업 동향,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했을 때 창원은 이 산업진흥원에서 분기별로 꾸준히 방위산업의 전국 동향,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계속해서요. 네, 이게 분기별로 나오니까 이 방위산업청의 사업 공모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도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반면 구미와 경북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개발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대학 살리기 또 산업 동향에 대한 장기적인 이 보충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네, 딱 그 시기만 돼서 준비할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실패를 발판삼아서 새로운 도약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참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를 양육하는 조부모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구 남구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가 세대 간에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서유리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대구 남구 가족센터에서는 대구 남부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할맛바랑 놀이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 중 저는 지난 주말에 열린 도자기 공방 체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장 소리 먼저 듣고 이어서 백현정 강사에게 수업 내용 들어봤습니다. 앞에 지금 팔레트에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지금 준비된 접시 보이시죠? 네. 저 물감으로 오늘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도자기 가마에 1200도씨에 구워서 완성되는 컵이랑 접시예요. 지금 팔레트에 잘려진 물감은 조금 옅어 보이는데 구워지면 이렇게 진하게 색이 선명하게 보이시죠? 연애한데 왜 이 그림 하려고 왜 토끼 하려고 그랬어? 식빵을 먹으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 토끼가 뭐 먹으려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 알겠어. 그래 이거 그리자. 도자기라고 하면 물레 체험을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오늘은 초벌이 된 기물에다가 도자기 전용 물감으로 채색하는 수업인데 도자기 핸드 페인팅 수업을 했어요. 저희 공방에는 키즈 체험부터 많이 오시는데 할머님하고 오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남구센터에서 이렇게 조부모님들하고 도자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수업하는 내내 보는 저희 선생님이나 저도 흐뭇하게 이렇게 수업을 볼 수 있는 인상적인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색깔을 칠하실 때 10개 펴서 여러 번 바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물감을 두껍게 이렇게 한 번에 올리시면은 불에서 뜯겨져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자기 핸드 페인팅에 있어서 조금 주의할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 프로그램 제목이 할맛바랑 놀이캠프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주 양육자인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실제로 엄마와 아빠 역할을 한다고 해서 할머니 엄마 또 할아버지 아빠라는 뜻을 담았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이들은 주 양육자답게 열정도 정말 가득했는데요. 수업에 참여한 한 할머니는 체험 전날 미리 체험 공방에서 답사를 다녀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럼 참여 가족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남구에 사는 장연우 할머니 최영애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배울 게 많았어요. 아주 충실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 있는 집중력을 길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색감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자기 취향을 살려서 자기가 좋아하는 평소에 좋아했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우리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는요 평소에 내가 항상 이렇게 잘 웃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웃는 얼굴, 좀 웃는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을 그렸어요. 우리 손녀는 어떤 그림 그렸어요 오늘? 토끼가 뭐 먹을지 고민하는 거예요. 도자기에 그림 그리는 거 재밌고 좋았어요. 또 하고 싶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는 이런 걸 도저히 할 수 없거든요. 그래 이런 공간에서 아이들이랑 하면 정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성간에 친분이 더 있어지고 하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게 좋겠다, 나는 이게 좋겠다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가질 수 있고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면 조부모와 또 손자녀 사이가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도자기 공방 체험 외에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베이킹 클래스 같은 문화 체험도 인기가 좀 있고요. 센터에서 진행한 양육 코칭 놀이 교육도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간단한 재료를 이용해서 손자녀와 조부모가 집에서 어떻게 놀이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요. 또 그걸 활용하는 방법까지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네, 도자기 핸드페인팅 체험을 한 또 다른 가족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이어서 대구 남구 가족센터 김수민 사회복지사에게 앞으로 예정된 프로그램 들어보겠습니다. 남구의 유찬 유준이 할머니 김옥점입니다. 처음 접해보는데 이런 프로그램에서 너무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 간의 이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하는데도 잘 봐주시고 한 거는 제가 좀 미안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애들이 꽃을 모두 다 그리라 그래가지고 꽃 그림을 그리고 자아들은 또 남자 애들이라 놓은 건데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 보니 자동차 그림을 그리고 이랬습니다. 애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그리는 그림도 막 두서가 없고 그러는데 다음에 한 달 후에 나온다 하니 기대가 되네, 그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할맛바랑 놀이캠프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나눔의 숲 체험이라고 조부모 손자녀가 같이 이제 숲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7월 달은 세대 공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안에 조부모 자기 돌봄 교육이 있고요. 손자녀 예절 교육이 지금 예정되어 있어서 조부모님과 손자녀가 같이 함께 들으면 정말 유익한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놀이문화 체험 기회와 세대 공간 교육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제 서로 간의 긍정적인 소통을 돕고 더 나아가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방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구 가족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조부모와 손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사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올라가서 덥겠습니다. 낮 기온 24도에서 30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